박순자는 부엌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인 그녀의 눈앞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68세. 이는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 김철수와 이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혼자 하는 아침 식사는 이제 성찰의 의식이 되었고 오직 고양이 별이와만 함께했다. 별이는 김철수가 문학을 사랑해 셰익스피어의 캐릭터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에는 이제 스푼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와 가끔 들리는 별이의 가르랑 소리만 울려 퍼졌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혼식, 새 자녀의 탄생, 졸업식들, 손주들의 탄생. 박순자는 이 추억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최근에는 혼자 있을 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상한 간지러움,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때로는 한밤중에 심장이 빠르게 뛰며 깨어나곤 했고 얼굴을 붉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꿈을 꾸었다. 이게 정상일까? 그녀는 싱크대 아래의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자문했다. 이는 남편을 잃은 후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기 위해 생긴 습관이었다. 그녀의 딸 이미영 42세 헌신적인 간호사 은 어머니의 미묘한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더 자주 한숨을 쉬고 일요일 점심 식사 때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 시장에 갈 때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는 모습 등이었다. 엄마, 자신을 돌보셔야 해요. 이미영은 박순자가 꺼려하는 진료 예약을 잡으며 고집했다. 그 목요일 아침 커피 마시는 의식은 전화벨 소리로 중단되었다. 이미영이었고 산부인과 예약을 상기시켰다. 박순자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나이에 산부인과는 왜? 그녀는 수놓은 식탁보를 긴장하며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 그녀가 느껴온 그 불안감이 어쩌면 몇몇 금기를 깨뜨릴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료소로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최영희를 만났다. 키가 크고 우아한 72세의 최영희는 늘 아파트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박순자보다 더 오래 과부로 살았지만 그녀는 영원한 젊음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다. 항상 완벽하게 정돈된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은 삶의 즐거움을 발산하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박순자 씨도 병원에 가나요? 최영희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물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관대하게 제안된 카풀로 이어졌다.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박순자의 삶을 영원히 바꿀 대화를 시작했다. 정유진 박사의 진료실은 박순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연한 녹색 벽은 평온함을 전달했고 책장에는 그녀의 눈길을 끄는 제목의 책들이 있었다. 노년기의 성생활, 자존감과 자아사랑, 쾌락의 재발견. 중앙 테이블에는 여성의 모든 생애 주기 건강에 대해 다루는 최신 잡지들이 놓여 있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의사는 따뜻한 눈빛과 포용력 있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단정한 흰 가운은 단순하게 묶은 검은 머리와 대조를 이루었다. 박순자님,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가 말하며 책상 앞에 편안한 의자를 가리켰다. 진료는 일반적인 건강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곧 정유진 박사는 박순자가 상상도 못했던 영역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음부 불편감은 없으세요? 건조함이나 가려움은요? 그녀는 마치 혈압에 대해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박순자는 점차 편안해졌다. 의사는 폐경기와 폐경 후에 흔히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60세 이후에도 여성의 몸이 여전히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것. 비록 양은 줄어들지만 이것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욕구와 쾌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선생님, 제 나이에 그런 게 부적절하지 않나요? 박순자가 손수건을 긴장하며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의사의 대답은 그녀에게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박순자님, 성생활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따뜻한 포옹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신체적 쾌감도 여전히 당신의 권리입니다. 진료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정유진 박사는 자기 이해의 중요성, 자기 접촉과 개인적 쾌감이 건강 문제 예방, 혈액 순환 개선, 우울증과 불안감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활제, 골반 적은 운동,
자기 관리 루틴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황금빛 인생 노인복지센터는 도심에 위치한 개조된 옛 저택이었다. 박순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철문을 지나기 전에 3번이나 망설였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다양한 색의 장미가 피어 있었고 베란다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간 내린 커피 향이 풍겼다. 정유진 박사의 권유로 그녀는 매주 수요일에 모이는 충만한 삶 지원 그룹에 가입했다. 이 조심스러운 이름은 그룹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년기의 성생활과 웰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첫 모임에서 박순자는 자신의 의문과 갈망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75세의 품위 있는 신사 이상훈, 전직 대학 교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암으로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자신의 친밀한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몇 달 동안 여전히 욕구가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가 고백했다. 아내의 기억을 존중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요. 10대의 에너지를 가진 80세 김영숙 할머니는 솔직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자위가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모든 수면제를 버렸어요. 그녀의 선언에 웃음과 동의의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기 인식과 자기 사랑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모임은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가 있는 아늑한 방에서 열렸다. 센터 코디네이터인 강미란 씨의 배려로 항상 차, 커피, 수제 쿠키가 준비되어 있었다. 따뜻한 분위기는 모든 사람이 경험, 의문, 발견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박순자는 웃고 울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85세에 처음으로 쾌감을 발견한 조현숙 씨를 알게 되었고 뇌졸중 후 새로운 방식으로 성생활을 다시 배운 박종호 씨도 만났다. 각각의 이야기는 삶과 쾌락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증거였다. 박순자의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먼저 침실에 전신 거울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수년간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바르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피해왔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침 루틴이 새로워졌다. 샤워 후 몇 분 동안 자신을 관찰하고 몸의 각 부분에 정성스럽게 보습 크림을 바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자신의 곡선, 흔적 주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각각이 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옷장도 변화를 겪었다.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계속 입었던 어둡고 헐렁한 옷들은 기부되었다. 대신 화려한 색상의 옷,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천으로 만든 옷들이 들어왔다. 새 속옷도 구입했는데 이는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아름답다고 느끼기 위해서였다. 최영희와의 오후차 시간에 그녀의 친구는 변화를 알아챘다. 박순자 씨, 뭔가 달라 보여요. 눈에서 광채가 나요. 사실이었다. 거울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면의 빛이 되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침실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박순자는 서두르지 않고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자신도 몰랐던 쾌감의 지점들을 발견했다. 자신만의 리듬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는 법을 배웠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불면의 밤들은 깊고 회복적인 휴식으로 대체되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를 따라다녔던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혈압 수치가 더 잘 조절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박순자의 자기 발견 여정은 장애물 없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큰아들 전구가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 그녀가 정유진 박사가 추천한 논영이 성생활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엄마,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가 당혹감을 감추려 노력하며 물었다.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아요? 그가 수치스러운 것을 본 것처럼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박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달 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위엄 있게.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이 모든 면에서 건강을 돌볼 권리가 있는 온전한 여성임을 설명했다. 아들아, 내 어머니는 과부가 되거나 할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여성이기를 그만둔 게 아니야. 나는 내 웰빙을 돌볼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내 성생활도 포함되는 거야.
수십 년간 다녔던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도 저항에 부딪혔다. 보수적인 노년 여성들 중 일부가 노인복지센터의 지원 그룹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건 악마의 짓이야. 미사 후 김옥순 할머니가 속삭였다. 박순자는 편견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신앙에서 힘을 얻었다. 김 신부와의 솔직한 대화에서 그녀는 자기 인식과 자기 사랑이 어떻게 김철수의 죽음 이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신부는 그녀의 여정을 지지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몸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유진 박사와의 첫 진료 1년 후 박순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년기 웰빙에 관한 토론 그룹을 이끄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모임 후 여러 사람들이 그녀가 그토록 자연스럽게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면서 나왔다. 주 2회 열리는 그녀의 간견은 곧 성공을 거두었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은 항상 10,000원이었다. 박순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자존감, 신체 관리, 노년기의 쾌락, 관계. 금기시되던 주제들을 섬세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녀의 방식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울증 때문에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던 82세의 이순옥 할머니는 모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3개월 동안 모임에 참석한 후 의사의 지도해 항구울제를 중단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만성불면증을 앓던 77세의 홍길동 씨는 이완과 자기관리 기술을 배워 그의 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후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는 한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박순자에게 개인적 즐거움의 발견은 훨씬 더 큰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 안에 있는 문을 열어 젖힌 것 같았고 그것은 일련의 다른 발견들과 가능성들로 이어졌습니다. 전에는 악몽과 불면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밤들이 이제는 자신과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로마 양초, 부드러운 음악, 부드러운 침대 시트. 즐거움은 더 이상 서둘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자기 사랑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룹 모임 중 하나에서 그녀는 노년기에 자기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웅변적으로 말하는 70세의 전구진 씨를 만났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여인 그는 은퇴한 문학 교수였고 박순자와 책에 대한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모임 후의 대화, 모퉁이 빵집에서의 커피, 책 교환과 독서 추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구진 씨는 말하는 방식이 부드럽고 이해심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두나무가 열매로 가득한 공원을 산책하던 중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69세의 박순자는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하게 계획된 일과는 노년기에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의 예시였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수중 체조, 화요일과 목요일의 지원그룹 조정, 매일의 개인적 즐거움과 명상 시간 전구진과의 주간 산책, 공원과 박물관 탐방 토요일 오후 손주들과 함께 집에서 빵을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건강, 웰빙, 자기 개발에 대한 매일의 독서, 2주에 한 번씩 문학 스터디 그룹 모임, 월간 치료 마사지 세션, 정기적인 김미선 박사와의 상담 전에는 고독의 성소였던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 생명력과 갱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커튼은 태양빛이 들어오게 했고 그 빛은 난초 화분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김철수의 사진들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들과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지원그룹의 사진들, 전구진과의 순간들, 노인복지센터 친구들과의 웃음 가득한 모습들. 박순자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의 마지막 간견에서 방은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노년기의 자기 사랑과 성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청중 사이에는 그녀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단계를 존중하고 감탄하게 된 이승호도 포함해서요. 즐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녀는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우리를 살아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편견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의 주름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모든 흉터는 교훈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답니다. 오늘날 박순자가 창문에서 거리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별이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생각 속의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로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자기 사랑으로 말이죠. 그녀의 침대 옆 탁재는 새 일기장이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썼습니다. 인생은 책과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장이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내 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다정한 동반자 전구진은 그들이 만난 이후로 그녀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하곤 합니다. 박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젊어진 게 아니라 단지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나이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노년기에 즐거움과 자기 사랑을 재발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노인복지센터에는 이미 그녀의 강연에 참여하기 위한 대기자 명단이 있고 도시의 다른 센터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박순자는 다시 시작하기에, 자신을 재발견하기에, 자신을 사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행복과 즐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